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뭔가 특별하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20년 가까운 정치적 인연이 있는 걸로 뭐 잘 알려져 있죠. 이제 뭐 정 의원이 이제 이재명의 정치적 대부라는 이야기까지도 있고, 왜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 의원이 2007년 대선에서 이제 그 대통령 민주시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정 의원 사지 조직 중에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, 정통, 예. 정통이라고 있죠. 이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뛰었고, 대선 기획단 비서실 부실장으로도 활동하면서 뭐 의원을 옆에서 도왔습니다. 당시 이제 비서실장이 박영선 전 의원이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대선 끝난 뒤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민주당 그 상임 부대변으로 활동을 했어요. 그 당시 사람들이 그 기자들은 잘 누군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게 이제 정동영계 몫이라는 이야기가 그 당시 있었고, 이후에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성남시장 당선되고 그럴 때도 이제 정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원 유세도 하고, 성남시장 재선 도전 앞두고 이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그때도 축사를 했는데, 그 최근에 보니까 그 축사가 뭐 소름 돋는 내지력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게 화제가 돼 있더라고요. 그 정 의원이 뭐라고 말했냐면, 이재명은 성남시장을 거쳐서 경기지사도 하고 대한민국을 이끈 큰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, 뭐 아마 지지자 사이에서 야 이게 예지력이 대단하다라고 아마 그런 것 같고, 그리고 정 의원이 과거 인터뷰 이런 걸 보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. 아까 정통 이야기했지만 네. 이재명이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정통 대표였다. 나는 이통 대표가 되겠다. 이제 이재명과 통하는 사람들 대표가 되겠다. 뭐 이런 말을 했고, 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리를 지킨 게 이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제 친문계가 반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 후보자 복당 추진해가지고 이제 복당을 했죠. 그리고 복당을 한 뒤에 이제 이 상임 고문으로 임명도 했고, 그리고 이제 2024년 총선 당시에 이제 정 의원이 이제 전북 전주에서 이제 경선 통해가지고 맞아요. 네. 국회 이제 5선 의원이 되는 거죠. 야, 근데 정동영 하면 또 이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박영선 전 중기벤처부 장관인 건데, 왜냐면 뭐 결혼까지 시켜줬다면서요. 예, 그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할 때 정 의원이 저기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할 때 그 미국 변호사인 남편 뭐 이원조 씨를 소개를 주선했다고 합니다. 박영선 전 의원하고. 근데 박영선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사석에서.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에 대변인이었으니까 기자들하고 박영선 의원하고는 그 시절 출입했던 기자들은 좀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, 그렇겠죠. 네. 성격이 좀 불같으신 데가 있어서 혼도 많이 나고, 저도 좀 그 피해자입니다만.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 자기가 MBC 들어갔을 때 MBC에 보면 아까 정 후보자도 이제 아버지를 여의셨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더래요. 근데 세상에 그렇게 기사에 막 날이 서 있다 막 이런 얘기. 그러면서 그게 사실은 이제 정 후보자를 얘기한 게 아닌가,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. 왜냐하면 그때는 박영선 의원이 측근 중에 최측근이니까. 그렇죠. 네. 뭐 지금은 좀 약간 중간에 관계가 갈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아마 관계는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 거고, 그러면 이재명, 박영선 이런 분들은 정동영 그 후보자와 굉장히 오랜 정치적 교류를 해온 것 같은데, 그 이외에 정동영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까? 그 지금 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나선 정청래 의원이 한때 이제 정동영계 대표적인 정동영계죠. 이제 이 정청래 의원이 이제 노사모 단체 중에 하나를 이제 당시 이끌었는데, 네.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이제 정동영 의원이 이제 당시 이제 노사모를 사실상 흡수하면서 자기 지지 기반을 넓히는데, 그 당시에 이제 정동영 지지하던 정사모라고 있었는데, 그쪽에 이 정 의원,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약간 이제 정동영하고 친분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, 네. 그리고 뭐 또 누가 있냐면 지금 이제 뭐 정계 사실상 은퇴한 노웅래 전 의원도 이제 MBC 출신이니까 예. 정 의원이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에 이제 영입한 인사기도 하죠. 그리고 정동영 후보자가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조금 더 이제 나이 들어서 더 나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, 사실 저희 방송에 원래 나오시려고 했거든요. 근데 이제 한 번 못 나왔어요, 일정 때문에. 그리고 두 번째 못 나오니까 본인이 사실 저한테 전화할 필요가 없거든요. 굳이 저한테 밤에 앵커한테까지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꼭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가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, 이분은 사실은 대선 후보도 하고 장관도 해본 분이라서 굳이 저한테까지 전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태도를 보여서 놀랬거든요. 그게 뭐 저도 사실 정 후보자는 잘 모르는데, 다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건, 제가 열린우리당에 왔을 때 그분은 좀 의장 하시다가 바로 저기 통일부 장관으로 가셨고, 네. 아까 그 개파 얘기하셨는데 그때 진짜 좀 셌어요. 그래서 당시 이제 두 개파가 있었어요. 열린우리당에 김근태 의장을 쫓는 제야파,
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. 제야파는 뭐 지금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가 뭐 이게 제야파는 살아 있어요. 그리고 네. 정동영 의장을 지지하던 당시 정동영 의장이죠. 당시는 당권파라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게 약간 이익 집단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다 흩어졌죠. 오. 근데 당시 기억나는 게 김진우 기자 얘기했지만 정청래 의원하고 뭐 박영선 의원 정도. 그래서 워낙 힘이 셌어요. 힘이 셌는데 저기 구교영 기자 말씀하셨듯이 좀 전화하고 이러는 거는 본인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. 그리고 본인도 사실 욕을 많이 먹기도 그렇네. 했어요. 네. 왜냐하면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사실 그때 이제 지명자가 좀 많이 좀 인기가 떨어진 상황이고 당시에는 뭐 상상할 수 없지만 손학규 전 대표가 열린 그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일로 넘어오면서 당시에 그 범여권에 약간 대세론 같은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나오면 이길 수는 없어도 뭐 어쨌든 좀 해볼만 뭐 근처까지 갈 수 있다 약간 네.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당연히 손학규가 이길 줄 알았는데 당시 정 후보자가 그러니까 당원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첫 선거를 충청인가 어디서 확 이기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흐름이 뒤집어지면서 정 후보자가 끝까지 이기는데 그때 막 동원 경선, 차떼기 경선 막 이런 말 참 많았어요. 그래가지고 좀 정 후보자의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면서 대선에서 많이 졌죠. 500만 표 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분이 이제 그 다음 총선에 나가서 서울에서 졌어요. 그리고 재보궐이 그 다음에 열리는데 거길 나오지 말라고 당에서는 그러는데 굳이 나갔구나. 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출마를 강행을 하는데 당에서 공천을 안 주니까 네. 무소속으로 나가서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그리고 다시 복당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정동영 의장은 약간 욕심꾸러기, 그러니까 똑똑하고 말 잘하고 생각도 봐라. 근데 발을 뺄 때와 물러날 때가 좀 없었던 느낌이 있었어요. 무조건 직진이구나. 네. 직진을 좀 하셨어요.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구기영 기자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질의하시는 걸 보고 상당히 말에 품격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이분이 이제는 좀 많이 변하셨구나.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하신 말이 MBC 역사에 뭐 빛과 그림자가 있다. 뭐 그래서 말을 좀 잊지 못하다가 한숨도 좀 삼키고 역시 좀 앵커답게 그러면서 이제 뭐 MBC를 빛낸 사람들이 있었고 MBC를 부끄럽게 한 내부자들이 있다 하면서 이제 막 그 이진숙이라는 이름이 지금 MBC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들 맨 꼭대기에 있다 알고 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진숙과의 개인적 연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움을 얘기하는데 네. 굉장히 품격 있게 들렸어요. 그래서 야 역시 정치인들은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하셨구나.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선 욕심은 좀 대선에 욕심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고 대선 꿈은 좀 버리셨을 거 아닙니까? 이제는 좀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 국회에서 품격을 지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대단히 많이 성숙한 그런 정치인이 돼서 돌아왔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고요. 남북 관계도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그때는 얼마나 야심차게 내가 그때 통일부 장관 할 때는 북한하고 뭐를 이뤄내기 위해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통일부 장관을 한 거예요.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노무현 황태자고 대선 주자 1위였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성과 위주로 실제로 또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그때 개성공단도 사실 이분이 그때 이루어낸 거고 9.19 성명이라는 게 있어요. 압니다. 그때 그것도 그 본인이 한 건 아니죠. 그건 육자회담 이제 베이징 육자회담에서 외교부가 주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자기가 장관 시절에 있었으니까 그 본인의 업적이에요. 그런 게 있지만 지금 상황은 되게 엄중하거든요.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본인이 성숙한 마음으로 굉장히 잘 해낼 거라고 기대를 하게 돼요. 제가 여담을 하나 더 덧붙이면 뭐 저희 구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제 며칠 전 저희 회사에서 진행한 그렇죠 포럼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오래간만에 저는 이제 진짜 한 20년 만에 실물 얼굴을 대면한 것 같은데 수행 비서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시더라고요. 예전 같았으면 진짜 뭐 그 위세 뭐 보좌관 몇 명 데리고 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경향신문하고 인연을 잠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 박정희 정권 때 사실 이제 경향신문하고 MBC가 강제 통합돼가지고 같은 회사였거든요. 그때 이제 정 의원이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정동 경향신문 이 본사 지금 여기서 수습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당시 뭐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경향신문 MBC 통합기술 입사해서 나중에 이제 방송 기자랑 신문 기자로 갈라지는데 그때 선택은 상당히 신문 기자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면 이제 처지가 역전이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그래서 보면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많이 늙으셨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 이게 한때 황태자로 불렸던 분인데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약간 늙은 이제 노병 느낌으로 약간의 얼굴은
예전보다 약간 맑아졌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지금 뭐 이게 뭐 제가 뭐 관상을 보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아까 이국 기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자기 이런 걸 꿈꾸지 않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분한 생각하니까 상태에서 차분한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.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이번에 이제 통일부에 20년 만에 돌아가는 거잖아요. 그런 통일부 장관으로. 네. 20년 전하고 비교하면 아까 이목 기자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사실 부총리급이고 NSC 상임위원장 맡으면서 통일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 주도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남북관계가 이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는데 과연 이 상황을 정동영 이 의원이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다시 20년 만에 어떤 식으로 뚫어낼까라는 게 그러니까요. 개인적인 것도 궁금합니다. 아니 직접 대면하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좀 생각나는 게 사실 정동영 후보자 되게 잘생긴 얼굴이잖아요. 원래도 태어나기를. 근데 안검하수를 중간에 한 번 하셔가지고 그게 약간 왜 했을까 이 잘생긴 얼굴을 왜 그렇게 했을까 했는데 지금 좀 자리 잡은 겁니까? 자리 지금? 잡고 상당히 이게 차분해 보이고 옛날에 진짜 그게 성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그게 느낌이 의외로 아니더라고요. 정치인들이 많이 하세요. 네. 우리가 좀 얘기하지만 지금도 어느 분도 좀 하신 것 같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약간 눈썹 찌르고 되게 불편한가 봐요.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걸 뭐 이상하게 볼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그 얼굴에 익숙하면 처음에 좀 낯설기는 하죠. 그러니까요. 예. 네. 어쨌든 간에 이제 종합적으로 정동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뭐 오늘 일간지 봤더니 뭐 의혹 보도도 하나 있긴 하던데 이번에 뭐 통과 자체는 어떻게 좀 관망하고 계십니까, 두 분? 뭐 저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. 일단 이분이 뭐 나오기는 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개인적인 스캔들은 거의 없었어요. 예,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치 과정에서 좀 물러나지 않고 계속 직진만 하시다 보니까 그런 트러블이 있었을지언정 본인의 어떤 스캔들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 굉장히 오랫동안 톱에 있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도 네. 그런 것 치고는 뭐 문제가 크게 났던 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소소한 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대세에 지장을 주겠느냐. 그리고 일단 통일부에서 지금 이만한 관록을 가진 사람이 맞아요. 없고 네. 지금 굉장히 엄중합니다. 그래서 아무나 가서 하면 안 돼요. 장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교수 이런 분들 가면 저는 안 된다 생각해요. 이 타이밍에서 아니면 교수도 있죠. 예를 들어서 특정인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뭐 양무진 교수 같은 분은 이제 통일부에서 정책부장관을 했으니까 이제 그분 제외하고 다른 분들 뭐 해서 그런 분들 교수 가서 하시기에는 일단 좀 실무도 해보시고 남북 문제 북한 사람들도 좀 알고 맞아요. 네.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되게 대단히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통과도 무사히 하고 잘할지는 이제 본인은 되게 잘하고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인지는 알겠지만 이제 워낙 지금 상태가 험하니까 좀 어렵지 그 남북 관계를 하는데 업무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사청문회 통과에는 네.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. 우리 김준 선배도 비슷하게 보시는 거죠. 네. 뭐 그렇죠. 지금 아까 이호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게 뭐 20년 전 인사청문회 통과하는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 20년 사이에 사실 정치를 한 거의 28년 정도 했는데 그 사이에 이 개인 비리 관련해서 뭔가 나온 적은 없고요. 그런 것 같네요. 지난번 네. 뭐죠?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뭐 그것도 1심에서 뭐 뭐 이제 1심에서, 네. 문제 없는 걸로 사실 뭐 됐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 시그니처 코너죠. 한 줄평 두 분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용 선배부터요. 네. 예, 이게 두 사람은 그 노련한 기술자가 돼야 된다. 그래서 안규백 후보자는 기강이 흐트러진 군을 수리하고 정동영 후보자는 무너진 남북 관계를 수리해야 된다. 전에 보건술사라고 했잖아요. 좀 비슷한 네. 느낌인데 윤석열 정부가 하도 망쳐놓으니까 이런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네. 우리 김준일 선배는요. 두 사람 각자 한번 좀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정동영은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. 산전수전 다 겪고 돌아왔다. 남북관계 복원 길에 늙은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. 그다음에 안규백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다. 쭉저기는 솎아내고 알맹이는 씻는 식모 전문가가 돼야 한다. 군 내에 내란 카르텔을 솎아내고 문민 시스템을 심어서 국민의 군대를 구하라. 알겠습니다.